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또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크게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이제 지난번 설 연휴 전날 그때부터 해서 지수가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이기도 했었는데 장중에 미선물의 변동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변동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다 됩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 또다시 현물 쪽에서 매도를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시장 자체가 방향이 현재는 확연하게 나타나지 못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장에서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장중에는 이제 1%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0.93% 하락한 3,130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16조 6천억,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많았을 때는 뭐 40조가 훌쩍 넘어갔었다가 그 다음에 20조에서 25조 사이를 가다가 18조대가 되다가 16조대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축소되는 모습이 이어진다고 됩니다. 외인들이 5,100억 매도를 좀 많이 했죠. 근데 기관에서가 1조 3천억이라는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 됩니다. 우선은 이제 장중에 선물 쪽에서의 하락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베이시스 영향이 프로그램 쪽에서만 8,500억 정도 출회가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외인들의 매도가 장중에는 좀 더 많이 나타나다가 이 부분이 축소돼서 끝났다 이렇게 됩니다. 선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 정도 하락했다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 전날에 베이시스 자체가 마이너스 0.3%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졌다는 부분 자체가 프로그램 매도를 키웠다 되는데 결과적으로 외인들의 선물에서 누적 매도는 이제 36,800개요. 그러니까 앞전에가 38,000개 전후가 최대치였습니다. 어제 장중에도 실제적으로는 이 구간대 정도에서는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선물 쪽에서 매도한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축소를 할 거냐 이게 오늘 시장에서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거래소가 강세했던 부분을 반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락했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거래소가 하락하는 동안에 코스닥은 소폭 반등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률이 현재 비슷하게 맞춰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대금은 16조 8천억, 거래소와 거래대금이 비슷해졌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라든 이런 쪽에서가 여전히 이제 등락을 좀 많이 보인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외적인 쪽에서가 강세를 띠면서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역시 동반 매도가 소폭 나왔다 비슷하죠. 자, 수급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선물 쪽 먼저 보게 되면 선물에서가 이제 38,000계약 전후 이 구간대가 가장 선물에서의 만기 이후 누적 매도 가장 많았던 구간이었다. 이 부분이 이제 만기 가까이 축소가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금 서서히 늘어나면서 36,800계약까지 다시금 늘어났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12월 만기 이후로 선물 쪽에서 매도를 계속해서 또다시 쌓아가면서 가장 많은 구간대 들어온다 드는데 실제로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 롤오버가 52,158계약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외인들이 만약 38,000계약을 넘어가는 매도를 더 쌓는다가 될 경우는 앞전에 롤오버 했었던 52,000계약 전체를 다 매도할 수가 있다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매도 규모를 다시금 축소하는 과정이 들어온다면은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개선될 수 있는데 베이시스 개선이 된다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금융 투자를 중심한 프로그램이 다시금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금융 투자인데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 투자를 12월 9일, 그러니까 12월 만기 바로 전날 이때부터 들어왔었다는데 이때부터 들어왔던 물량이 이제 다 나갔다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베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들어오다 나가다 이 반복이 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저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앞전에 배당 투자가 들었던 물량은 전량 소진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파생에서의 선물 쪽에서의 방향 그리고 베이시스 개선 여부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오늘 중국 증시는 개장을 한다가 되는데 중국 증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고 미 증시를 보면은 전에 이제 장중에 미 선물이 하락을 보였다란 부분이 국내 증시 하락을 키웠다가 그리고 오장 들어서면서부터 미 선물이 보합권 전후를 회복하면서 결국 국내 증시도 하락을 축소했다가 됩니다. 근데 어제 미 증시를 보게 되면 결국 또 혼조세 이틀 동안에 비슷하게 마감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나스닥 쪽에서가 이제 하락을 0.5%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소폭의 강세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조정의 빌미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장중에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한 1.5%까지도 빠졌었는데, 우선은 가파른 국채금리가 상승한다. 이게 국채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 연준이라든지 미 정부 담당자 이런 쪽에서가 뭐 지금 현재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한다. 계속해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정책 필수밖에 없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개인들의 실질 소비 여력이 축소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 경제에서 고용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 변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다. 그 부분이 어제 장중에는 시장에서 하락이 떨어졌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커졌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반등을 또 했었던 배경이 뭐냐면 결국 연준에서의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현재는 연준의 정책이 바뀔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우려감을 완화시켰다 되고, 그 부분이 저가 배세가 유입되는 배경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또 차별화되었는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통신이라든지 원자재, 헬스케어, 금융 이런 쪽이 주로 강세를 띄었다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결국 물가 상승률 이런 쪽에 대한 연결이 같이 되는 케이스였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통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누구죠? 좀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작년에 비중을 많이 늘린 종목 중에 하나가 버라이존인데 통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보였다. 이 부분이 강세의 배경이 됐다 됩니다.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이 되었다 되고,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130불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어제 장중에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총 1위 기업이 약세를 떴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상승을 눌렀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외적 부분을 보면은 변동성 지수는 소폭의 상승으로 끝났다 되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61불까지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작년 시장에서 코로나 사태로 해서 무너지기 전에 유가 밴드가 58불에서 63불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63불 근처까지도 좀 더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0.67% 하락을 했다 되고, 달러 인덱스가 반등세가 나오면서 다시금 90.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1,106원 이 정도, 어저께 8원에서 끝났으니까 결국 2원 정도 여기 환율에서 소폭 하락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환율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환율 같은 경우가 앞전에 1,080원 이때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올라갔던 자리대가 1,128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다 되죠. 그리고 나서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외인들이 오히려 소폭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근데 이제 환율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막혔던 부분이 앞전에 좁은 밴드에서의 상단자리 구간인가, 이 자리대에선 지지를 밟고 이제 다시금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환율 차트로 보게 되면은 환율 차트가 전체적인 중요 라인대를 이제 올라타고 지지를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더 위쪽으로 무게가 실린다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윗자리로 무게에 실린다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한차 손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는 제한된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제가 또 차트를 잘못 올렸네요. 자, 넘어가죠.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연휴 기간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중요했던 가격이 3,620포인트 전후였었는데 그 가격대에서 지지테스트를 밟고 움직일 거냐 아니면 그대로 앞전에 박스권 기본 마디를 넘어갈 거냐, 이 부분이 되는데 기본 박스권 마디를 넘어간다 했을 때는 3,750포인트 전후 거기까지가 기본 마디 폭이 열린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에서 다우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가 이제 상대적으로는 미증시 대해서 가장 약한 증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우지수는 딱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기술주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 금융 그리고 에너지 기업 이쪽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나 S&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다우지수 결과적으로는 10월 말이죠. 10월 말부터 어제 종가까지 해서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썼는데 한 20%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S&P와 비슷하게 맞췄다가 되는 거고,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들어서 5.4% 정도 올라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을 비슷하게 맞췄다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 3월달 이후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이 한 70% 정도 올라갔다 들었다.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다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메웠다 되고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지금 현재 폭이 좁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인가? MSCI 코리아 인덱스는 현재는 박스권이죠. 그래서 1월 초에가 MSCI 코리아 인덱스가 고가를 만들었고 1월 중순 이때까지도 마찬가지로 고가에서 역시 만들고 나서 내려왔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 전후에서 계속해서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은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 앞전의 추세 자체가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추세였기 때문에 앞전의 추세 라인 때에선 저항을 한번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추세 라인 때는 새롭게 만들었다. 여기는 상승가에 좀 완만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우선은 지지를 밟다 내려왔는데 다시 이 라인 때를 회복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가 되겠죠. 자, 어제 시장 간단하게 또 보죠. 어제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결국 이슈와 모멘텀 여기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시장을 사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살 이유도 없고. 그런데 종목별, 업종별로는 사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수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흐름이 이어진다가 됩니다. 왜 거래 대금이 줄었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진다. 이게 사실 바닥권이다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업종별 차별이 이어지면 사실 매집의 형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바닥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다 됩니다. 왜 그러냐? 시장에서 추세를 만들어서 강하게 끌고 가는 녀석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하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도 갔다가 이쪽도 갔다가 이쪽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샀다가 시세가 안 나오면 기다리게 되죠. 그 다음 쪽에 올라갔는데 쫓아갔다가 시세가 안 나오면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은 빠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업종별 차별하니까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거래 대금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영향을 만든다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 시장 전반적으로 매기가 들어오면 한번 튀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가 될 때 또 내려오고 이게 지금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역시 이슈요. 어떤 모멘텀이었냐? 이 부분이었는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당연히 은행이라든지 보험 쪽이 모멘텀을 이어간다 되죠.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갔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원자재와 철강 이를 또 다 해당이 되니까 그쪽을 역시 강세에 띄었다 되겠죠. 그 외적으로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장기 소외됐던 쪽에 하나가 의료업종인데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의료업종이 최근 들어서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됩니다.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치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고 나서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이쪽 역시도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지금 외인들이 매수 매도한다라고 볼 때 꾸준하게 외인들의 매수가 아직까지 이어진 쪽은 사실 2차 전지 정도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쪽을 최근 들어서 더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SK텔레콤,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HME 그러니까 실적이 좋거나 또는 시장에서 그동안 반대, 소외를 받았거나 은행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쪽을 중심으로 샀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는 이제 시총 상위를 판단했을 때 항상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되죠. 그래서 앞전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국내 증시로 외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 부분이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상승했으니까 거기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 들어오는 정도냐 아니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미증시가 열리면 안다 이 부분이었다. 결국은 그때 들어왔던 물량이 단기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영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아차라든지 카카오, 네이버 일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대규모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기관은 대규모 매도했으니까 당연히 시총 상위는 대부분 다 매도가 나온다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LG전자와 그 SK이노베이션, SOL. 그러니까 이쪽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LG전자를 제외하고는 정유,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상승했으니까 보험주들, 삼성생명이라든지 하나생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세를 띄었다.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연결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방향이 여전히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장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보여드렸었는데 단기적인 구간에서 위로 가게 되면은 먹을 폭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인 거고 반대로 시장에서 조정의 빌미가 현재 나올 게 별로 없다 그런다. 조정의 빌미가 나올 경우로 밑으로 빠질 폭이 얼마냐 라고 볼 때 그 부분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듭니다. 그러면 선물 쪽도 마찬가지인데 선물 쪽에서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추세를 살짝 넘어가는 흐름을 연휴 끝나고 나서 보여줬었다고 되죠. 다만 문제는 뭐냐? 거래량, 거래 대금이 증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 되면서 이 라인대를 지켜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구간대에서 작년 10월 달, 10월 달이죠. 11월 달부터 올라오던 단기 추세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 지금 딱 맞춰 있다 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방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위로 나온다 했을 때는 윗자리가 조금 더 열린다가 되는데 그게 한 440 정도 되는 거고 반대로 밑으로 떨어진다 되면은 다시 한번 앞전에 저점 자리 때 지지테스트를 받는다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장기 상승 추세의 상단 자리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동일하고 박스 거래소의 중간마디에서도 왔다 갔다 동일하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 최근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가 되겠죠. 다만 이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보여줄 거냐 이게 서서히 나올 구간이 되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굉장히 크게 한번 보죠. 왜 한번 크게 보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죠. 작년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생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락을 겪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수가 1400대까지 떨어졌죠. 사실 이 자리대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던 게 너무나 가파르게 시장에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때는 시장 자체가 공포에 굉장히 휩쓸렸다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이후에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시장에서 다들 많이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때도 이제 방송을 했었으니까 급락했을 때 제가 그랬었죠. 급락하고 나서 6월 달까지 5월 달까지 지수 단기적으로 1900까지 열린다.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었냐? 배경은 뭐였냐? 지수 갖고 있어야 된다. 매도할 자리 아니다. 우리 매수해야 될 자리다.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딱 하나였습니다. 밸류였죠. 밸류상으로 국내 자산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에 왔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밸류였습니다. 밸류가 싸기 때문에 사도 되고 밸류가 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배당 수익률을 봐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는 자리고 시장에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강하게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 논리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밸류가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전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공간도 밸류였습니다. 그럼 지금 지수가 밸류가 부담된다? 외국인이나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구간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들 수익이 많이 나셨어야지 정상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작년에 한번 생각해보죠. 3월달 최저점 대비해서 올해 고가를 만들었던 1월 25일까지는 약 120% 상승했었죠.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분들은 사실 120% 정도의 계좌 수익이 나왔으면은 시장 대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못했다 했을 경우는 실제로는 못했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수익을 나셨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쉬워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앞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은 크게 손실을 봤다가 그리고 나서 현재 고가까지가 약 45% 정도니까 2019년도 말 대비해서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잘 버틴 거죠. 그리고 수익을 보신 거고. 그러니까 현재는 그 구간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수익에 만족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눠집니다. 그럼 시장에서 반대로 그동안에 10월달, 8월달 고가 만들고 그 다음에 10월달 말까지 증시 자체가 기간적으로 좀 막 거치면서 조정받았을 때 대형이 약 7% 정도 조정받았었죠. 왜? 시장에서 이때는 부담이 덜 되니까. 이제 밸류가 예전에 수준 정도 해서 회복이 되었던 거니까. 그러고 나서 11월 달부터 고가까지가 약 상승폭이 48% 그리고 현재까지가 약 41% 정도 상승했다 됩니다. 사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얼마나 났냐, 내가 시장 대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시장 대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거래소가 40% 정도 상승했다면 내가 계좌 수익을 최저점 대비니까 40% 정도 냈다고 하면 괜찮게 하신 겁니다. 항상 기준은 뭐냐면 시장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 대비해서 수익이 이거보다 못 난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겁니다. 최소한 이만큼은 뽑아야지 정상인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시장에서 앞전에 이 상승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마인드가 강하면 되고 시장 전체적인 밸류라든지 향후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이 구간이 어려운 겁니다. 왜 올해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해드리냐면 작년에 많이 봤었던 수익률만큼 올해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인 건데 그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작년만큼의 수익을 낸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원래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현재 그 기대치로 인해서 너무나 앞전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장이 외국이나 기관이 쉬는 구간이 되는 거고 계속해서 종목 별종별로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래소 대비해서 너무 약했으니까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자 비교를 한번 해보죠. 아까 거래소에 대한 수익률과 지금 똑같이 다 체크하는 겁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올해 고가까지 코스닥이 49% 상승했고 거래소가 4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 저점 대비해서 코스닥이 133% 상승했고 고가까지 그리고 거래소가 120% 상승했다 되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시장은 8월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인데 이때는 코스닥이 110%까지 올라갔고 거래소가 6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코스닥 우위의 시장이었고 코스닥 쪽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쏠렸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만 하니까 코스닥을 매매 안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코스닥을 안 하시냐? 그러면은 별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과열을 만드니까 앞전에 거래소가 7% 정도의 조정을 보일 때 코스닥은 13%의 조정을 보였죠. 그러고 나서 10월 말 대비해서 거래소가 코스닥이 현재 25%, 고가가 28%, 거래소가 38%, 41% 올라갔죠. 왜? 앞전에 이때가 코스닥이 더 강했던 시기니까. 그럼 지금은 반대가 된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저점 대비 상승률은 비슷하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서로 간에 키 맞추기 다 한 겁니다. 그럼 현재 서로 간에 키 맞추기 다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 같이 더 강세를 뛸 거냐? 아니면 다 같이 한번 조정을 받을 거냐? 그게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추세라는 자리대에서 이제 서서히 방향을 아래쪽으로 무게 잡느냐 위로 하나 더 나와서 다시 한번 고가를 만들었다 내려가느냐 이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장이 까다롭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마무리고 오늘 이제 이틀 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매수를 제일 잘하십니다. 그게 저가 매수가 되던 추격 매수라든 제일 잘하시는 게 매수고 제일 못하시는 게 뭐냐? 매도가 아니라 현금 유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잘하냐 못하냐는 시장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수익을 더 많이 받네? 주변에서 누가 무슨 종목을 먹었네? 흔들리시면은 현금 유지를 제일 못하신다 됩니다. 예, 내일이면 제가 하는 방송은 마무리되겠지만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차이가 없겠죠. 딱 하나. 최소한 1분기 실적이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현금 최소 20-30% 유지하셔야 된다. 이거를 잘 해보십시오. 시장에서 수익 내는 거는 시장이 좋으면 다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손실을 안 나는 부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이 결국 너나 없이 다 올라갔다면 키 맞추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차별화가 더 강해진다 될 것이고 업종별로 너무나 크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